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재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학문에 공헌한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원자폭탄의 개발자로 세상에 기억되었습니다. 그와 맨해튼 계획의 동료들은 곧 자신들이 엄청난 괴물을 세상에 풀어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격 후 오펜하이머는 우리 손은 피에 젖어 있다라며 트루먼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뇌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들여다보거나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와는 관련 없이 모든 핵탄두를 모아 한꺼번에 폭발시켰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상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인류의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지만 그 외의 다른 이야기도 함께 보충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질과 양. 먼저 어떤 폭탄이 우리 무기고에 있는지, 그리고 핵강국의 저장고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폭탄이 잠들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TNT 환산으로 측정되며 킬로톤으로 나타냅니다. 일본의 두 도시에 떨어진 핵탄두는 이른바 시제품으로 16킬로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폭탄은 그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는 3000배의 위력을 갖고 있죠. 기네스북에 오른 차르본바가 그 예입니다. 이 차르본바의 폭발로 생긴 버섯구름은 높이 67km에 이르고 화구는 반경 약 4km로 확산되며 열선은 폭심지로부터 1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3도의 화상을 지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현대의 폭탄 모두가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것들이 전 세계에서 이미 수천 발이나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각종 자료들이 다른 수치를 들고 있지만 오늘은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인 아이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캔의 전문가들은 17,300발의 핵탄두의 존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은 8,500발의 폭탄을 지닌 러시아, 그리고 제2위는 7,700발의 핵탄두를 가진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총 9개국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러시아와 미국 이외에도 프랑스, 중국, 인도, 영국,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4,50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한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서 평균 3발의 원자폭탄이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괴멸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영역이 말 그대로 모두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관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세계의 모든 거주지를 전멸시키는 데 충분한 수의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반격을 하더라도 예비로 1,500발의 핵탄두가 남아 있습니다. 다 함께 더 화려하게. 만약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미루지 않고 핵폭탄을 모두 모아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폭발시킨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실험으로 말이죠. 그럼 대체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물론 사람들이 사는 곳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최대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이 있는데요. 분화 시 폭발음이 5,00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으며 화산재는 반경 200km의 범위로 퍼지며 낮을 밤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해안마을은 30m의 해일에 휩쓸렸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핵탄두를 모두 합치면 크라카타우 화산 15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식조차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폭장치를 눌러보겠습니다. 3,
2, 1. 눈이 부실 정도의 섬광이 번쩍이며 폭발 지역에는 50km 규모의 화구가 피어오르고 그 범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버섯구름의 정점은 우주에 이릅니다. 충격파는 주위 3000km에 존재하는 모든 구조물과 나무를 빈 공터로 바꿔버리죠. 열파는 폭심지로부터 250km의 거리를 뻗어나가며 진로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불태워버립니다. 폭발음은 뉴욕이나 서울에서도 들릴 겁니다. 기압파는 몇 주 안에 지구를 10바퀴 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생명의 존속은 힘들어질 겁니다. 대기 중에 재를 뿌림으로써 몇 년간의 핵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방사능 구름이 지구를 덮고 평균 기온도 몇 도 내려갑니다. 인류의 대부분은 살아남겠지만 그 생활은 게임 스토커와 유사할 겁니다. 인류는 종양에 시달리며 식량을 놓고 다투게 되겠죠. 그 후 사태가 다소 누그러들면 잃어버린 인프라를 다시 재건할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남아있는 높은 자연 방사선과 폭발지에 남은 작은 10km의 크레이터가 지구상에서 진행된 가장 파멸적인 실험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라늄을 더 많이. 물론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인류는 자멸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을 쏟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우라늄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상상해 볼까요? 사람들은 향후 2000년간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을 이용해서 수백만 개의 핵폭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과도 맞먹는 위력을 가진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의 빛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레밍처럼 기뻐하며 자멸 버튼을 누릅니다. 이 정도 양의 폭탄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화구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조차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주정거장의 직원들이 이 인상적인 모습에 눈을 빼앗기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수천 톤의 토양이 폭탄의 작용으로 공기 중에 날아오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파편이 상당한 힘으로 튀어나가며 그중 몇몇은 지구 주변의 궤도에서 모든 것을 떨치고 우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유성우가 되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재앙처럼 대기를 가열하면서 지구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불에 삼켜지고 문명의 잔재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으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은 완전히 재로 뒤덮여 태양빛이 차단되고 핵겨울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류는 소멸하고 살아남은 것은 바퀴벌레일 뿐일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재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200만 년만 지나면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지상에는 새로운 동물이 활보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류가 없는 쪽이 그들에게는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네요. 새롭게 태어난 영장류가 새로운 이성적인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은 모두 사고 실험 단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발의 핵폭탄이 도시에 투하됐다고 하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글로벌 리더들의 외교 관계를 파괴하고 전 세계를 무의미한 전쟁에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왓치맨에 등장하는 종말 시계 기억하시나요? 이 시계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사색적인 비유를 통해 국제적 긴장 수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글자판의 오전 0시는 핵전쟁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계의 바늘은 23시 50분을 가리킨 채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제3차 세계대전에서 핵폭탄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제4차 세계대전은 몽둥이와 돌만을 사용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작은 빨간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수천 명의 평화로운 시민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는 곧 우리 인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추측은 모두 상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사망자 위령비에는 편히 잠드소서, 잘못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니 라는 내용의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